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제 오후 3시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전국이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여름에 태풍이 크게 오지 않아서 가을이 다 되니까, 여름이 다 끝나가니까 태풍이 이렇게 심하게 부는지, 하여튼 추석을 남겨놓고 아주 강하게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8월 달에 악재로 작용했던 엄청난 파급 효과를 몰고 왔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자동적으로 소멸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자는 그래서 항상 악재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했었어야 됩니다. 몽골을 방문한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멈추기 위한 합의안에 공식적으로 이제 5일, 우리 시각으로는 토요일 새벽이겠죠. 합의안 도출을 해서 이제 양국이 합의를 하겠다라고 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상존하는 그 악재에서 여러분들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현금이 있을 때 바로 좋은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꾸준히 잘 이해하시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좋은 곳에 여러분 투자하시는 게 이번 장의 묘미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9월 이제 다가올 다음 주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일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딱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까지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변동성이 이미 있었고, 특히 이제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0으로 수렴을 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약간 말일쯤에는 좀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황들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시장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얘기 잘 이해하시고요. 시장에 악재가 나올 때 항상 좋은 기회였다라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월 4일 목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프로그램 매도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0.38포인트 내린 2051.20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1240억, 외국인이 1315억 매수를 한 반면 기관은 2239억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네요. 이 기관의 매도 속에서도 사모펀드는 365억, 은행은 91억, 연기금은 74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4억, 비차익거래가 887억 매도를 보이면서 총 892억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강세 업종이 약간 많았죠. 은행, 전기, 가스, 증권 등 강세를 보였고, 반면 전기전자, 운수, 장비, 기계 등 10개 업종만 약세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약세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기아차 등 12개 종목이 약세를 보인 반면 신한지주, 한국전력, 하나금융지주 등 8개 종목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면은 제조업이 1015억, 전기전자가 980억을 매수를 한 반면 서비스업은 174억, 전기 가스업은 165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기관은 이날 금융업을 382억, 통신업을 397억 매수를 한 반면 제조업을 3385억, 전기전자를 2377억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1원 70전 오른 102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대비 유로는 0.002달러 오른
1.314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408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서 391개 종목이 조정을, 76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매수까지 가세를 하면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6포인트 오른 571.40을 기록을 했는데요. 개인이 이날 129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108억, 기관은 40억 매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12억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금융과 유통, 종이 목재 등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반도체, 컴퓨터 서비스, 기타 제조업 등 12개 업종만 코스닥에서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강세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동서가 6.4%로 급등을 했고요. 컴투스, 원익 IPS 등 20개 종목 가운데 15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 서울반도체, GS 홈쇼핑, 포스코 ICT 등 5개 종목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IT 하드웨어 서비스를 56억, 방송 서비스를 42억 매수한 반면 인터넷을 80억,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62억 매도했고요. 반면 기관은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72억, 인터넷을 64억 매수한 반면 IT 하드웨어를 50억, 반도체를 47억 매도를 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11개 종목을 포함해서 472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478개 종목이 조정을, 53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휴전이 합의가 발표가 되면서 유럽의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로 유럽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됐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격 휴전에 합의를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교전과 관련해서 휴전 및 평화 촉진 합의 소식이 발표되면서 유럽 시장에, 특히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안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날 전화를 통한 양국 정상의 논의가 우크라이나 동부사태 해결 방안 논의로 연결이 됐고요. 영구적인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몽골을 방문 중인 푸틴의 입에서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러시아의 마이스 지수가 3.5% 강세를 보였고 RTS 지수도 5.2% 강세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달러 대비 루블화도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부양 정책 확대 기대감이 그동안의 여러가지 악재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유럽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4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아마도 긍정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3일 발표된 유로존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 때문에 그러는데요. 결국 이렇게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유럽중앙은행은 새로운 부양책 카드를 꺼낼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마르키트는 8월 유로존 복합 구매자 관리지수가 확정치가 52.5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7월에 53.8, 전문가 예상치 52.8 모두 하회하는 모습인데, 당연히 이런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겁니다.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이 전거래 대비 2.22포인트 상승한 344.97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FTSE100은 전거래 대비 44.41포인트 상승한 6,873.58을, 독일의 닥스30은 119.47포인트 상승하면서 9,626.49로, 프랑스 객사공은 43.54포인트 상승한 4,421.87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요거트 생산업체 다농이 CEO로 엠마누엘 파버가 임명했다는 소식에 0.89% 강세 보였고요. 렌탈 장비 업체 HTD가 연간 실적이 기존의 예상치를 뛰어넘을 전망을 발표하면서 4% 강세 마감했습니다. 네덜란드 최대 금융 서비스 업체 ING그룹이 미국 보야 파이낸셜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소식에 1.5%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증시를 보면 악재가 항상 기회였죠.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지정학적 악재가 소멸이 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몽골을 공식 방문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 세력 간의 휴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분리주의자는 도네츠크와 루칸스크의 반군 근거지 주변에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라고 얘기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대포와 로켓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거리로 병력을 이동할 것을 이날 푸틴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최종 합의는 5일 우리 시각으로는 토요일 새벽이겠죠. 오전 벨라루스크 민스크에 예정된 회담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반군 지도부는 이러한 일의 발표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도 당사자로부터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대가 철수를 할 때 우크라이나 군에서 이제 철수를 하면 반군도 휴전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간헐적인 충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지 보도에 따르면 국지전이 눈에 띄게 완화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베이지북을 발표했는데요. 12개 지역이 전반적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소비 지출과 비금융 서비스 부문만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집계 발표했습니다. 12개 지역 중에서 절반 미만에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택 경기가 부진한 상태를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성장세가 주춤하고 임금이나 물가 압력은 변함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날 미 상무부가 7월 또 공장 주문, 민간 항공기 주문 증가로 전월 대비 계절 조정해서 10.5% 증가했다 발표했는데,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인 11% 증가를 약간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6월 수치도 1.1% 증가해서 거꾸로 1.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운송 부분을 제외한 공장 주문이 0.8% 감소한 반면 운송 장비 주문은 74.1%로 완전히 급등을 했는데요. 자본재 주문도 52.5% 증가를 했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사용하는 내구재 주문이 22.6% 증가했고, 반면 비내구재 주문은 0.9% 감소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리스가 8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죠. 와 램 픽업 트럭 판매가 강세가 아주 그 주요 요인이라고 하고요. 반면 GM은 8월에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1.2% 감소를 했고요. 포드 자동차는 0.4% 증가했다 발표했는데, 다른 자동차들은 증가함에도 GM이 감소한 이유는 작년 8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세인 게 이유였다라고 했고요. 바로 그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이 아주 좋은 반면에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만 전거래 대비 10.72포인트 상승한 17,078.28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은 1.56포인트 조정한 2000.71, 나스닥은 25.62포인트 조정한 4572.57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59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49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12월이 단기 금리 지수가 11.11%로 급등을 했고요. 12월이 5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3.56%,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3.24% 강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20개, 하락이 9개였는데 머크, 시스코 시스템즈, 엑소모빌 등이 강세 마감했고요. 나스닥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55개, 하락이 43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사노스에 위치한 프로그램 로직 디바이스 제조업체 자일링스가 2.5% 강세 보였고요. 매사추세츠주 프레밍햄에 위치한 사무용품 제조업체 스테이플스가 2.38% 강세 마감했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254개, 하락이 230개였는데 알리조나주 템프에 위치한 태양광 제조업체 퍼스트솔라가 3.2% 강세 마감했고요.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철강업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이 2.6%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 준진료는 2달러 21센트 상승한 배럴당 95달러 9센트로 런던 IC 선무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달러 97센트 상승한 배럴당 102달러 93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금선물 가격은 19달러 50센트 조정한 온스당 126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9월 4일 목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설이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사가 연설합니다. 8월 챌린저 감원 보고서, 8월 ADP 고용 보고서,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 2쿼터 생산성과 단위 노동비용 수정치 발표 있고요. 7월의 무역 수지, 8월의 마르키트 서비스 PMI 발표했습니다. 8월의 ISM 비제조업 PMI, 다우존스 BTMU 경기지표 발표 있고요.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에너지정보청 주간 석유 재고, 8월 ICSC 연세전 판매 추세 지수와 연방준비은행 할인창구 대출이 있습니다. 외국 중앙은행 미 국채 보유량과 이날 달러 제네랄이 소매업체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본은 9월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2일차 진행을 하고요. 8월 수입차 자동 판매 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고요. 유로 그룹 의장 유럽의회 경제위원회 참석이 있습니다. 8월 유로존 소매업체 구매자 관리지수 발표에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7월 제조업 수주 발표 있습니다. 영국은 9월 영란은행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영국의 웨일즈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시작을 합니다. 8월 차량 등록 발표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글로벌 섬유 패션 빅데이터 컨퍼런스가 코엑스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코스피의 코웨이와 코스닥의 에듀컴퍼니가 주주총 예정되어 있고요. 코스닥의 파켄 OPC가 액면가 500원, 애정 발행가 709원에 1700만 주 유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연휴가 다가오면서 변동성이 약간 커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 종목과 강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 변동성이 큰 장이 이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강세 업종과 가고 있는 종목은 계속 간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이 오기 전에 또 9월과 이번 가보년의 겨울을 장식할 주도주 여러분 지금 잘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9월 4일 목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